한서윤은 낡은 가방 손잡이를 쥔 채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고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다. 오늘 이 면접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문처럼 느껴졌다. 병실에 누워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던 그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꼭 붙어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다. 은빛으로 빛나는 반달 모양의 그것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어릴 적부터 이유도 모른 채 늘 함께였던 이 목걸이는 서윤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서윤은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 작아진 것만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눈을 감았다. 면접장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문이 열리자 차분한 분위기에 복도가 펼쳐졌고 안내판에는 최종 면접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던 순간 서윤의 몸이 굳어버렸다. 정면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낯설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사진 속에서 본 듯한,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서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잠깐 착각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지만 그 얼굴은 그대로였다. 엄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단어가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럴 리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성은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자 서윤은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한서윤입니다. 나이는요? 23입니다. 질문은 평범했지만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서윤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잠시 머무는 그 눈빛은 묘하게 깊고 흔들리고 있었다. 여성은 무심한 듯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서윤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면접은 이어졌고 다른 면접관들은 학력과 경험을 물었지만 그 여성의 관심은 계속 서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이어졌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외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쥐었다. 여성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그 목걸이는 여성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그 순간의 공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힘들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비를 마련해야 해서요. 그 말에 면접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서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면접이 끝날 무렵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며 말했다. 꼭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기회입니다.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면접이 끝났고 서윤은 인사를 한 뒤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여성의 시선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서윤은 계속 생각했다. 왜 그렇게 닮았을까? 왜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목걸이를 그렇게 바라봤을까? 한편 면접실 안에서는 그 여성 강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전에 지원자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웃을 때 보이던 입가의 선과 눈빛이 오래전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은빛 반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서윤이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형태였다. 두 개가 만나면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될 것처럼 보였다. 설마 유진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누군가와 나눠 가졌던 물건, 그리고 헤어짐,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 이름,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 유진은 결심했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무언가 있었다. 동시에 서윤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다시 목걸이를 쥐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면접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른 면접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방금 전까지 서윤이 앉아있던 의자에 머물러 있었다.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고개를 들던 순간의 눈빛, 떨리면서도 단단했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 유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익숙한 감촉,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반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차가운 은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억. 유진은 펜던트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다. 서윤의 얼굴은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오래전 잊으려 했던 누군가를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었다. 유진은 서류 더미 속에서 서윤의 이력서를 다시 꺼냈다. 한서윤, 23, 보호자 외할머니, 어머니는 사망.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주소를 바라보는 순간 유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낯설지 않은 지명이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작고 어두운 집,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둘이 함께 웃던 순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인사팀 과장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과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중 한서윤, 그 지원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과장은 태블릿을 꺼내며 대답했다. 기본 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라 제한적입니다만 확인 가능한 범위는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특히 가족관계와 과거 기록을 중심으로요. 과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려왔다. 유진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만약
그 아이가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해서 무겁게 눌렸다. 한편 서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 닮았어. 너무 닮았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책상 위로 시선이 향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온 고지서였다. 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봉투를 열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번 달 치료비는 생각보다 더 많았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자 머리가 하얘졌다.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서유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병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면접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랑 너무 닮은 사람이요.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말끝이 흐려졌다. 손은 자연스럽게 목걸이를 감싸쥐고 있었다. 이 목걸이 왜 반쪽인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서유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한편 강유진 역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작은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빛이 바랜 종이들. 그 안에는 자신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오래전 기록들, 사라진 이름들, 그리고 지워진 흔적들. 그중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다. 출생지, 같은 지역이었다. 유진의 숨이 잠시 멎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손에 들고 있던 펜던트를 바라봤다. 어린 시절 누군가와 나누어 가졌던 기억.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걸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말.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하지 않겠다고. 같은 시각. 서유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달이 떠 있었다.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달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달이 오늘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시간은 서로 다른 곳에서 흐르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유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한 탓에 머리는 무거웠지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 놓인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도 버텨야 했다. 거울 앞에 선 서유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혹시 모를 연락에 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며 문을 닫는 순간에도 어제의 면접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특히 그 여성의 눈빛,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왜였을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서유는 계산대에 섰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말하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어제 면접을 진행했던 회사입니다. 서윤의 손이 굳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잠시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결과 통보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는 연락. 서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가 괜찮으시면 회사 근처 카페로 와주시겠습니까?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서유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단순한 추가 면접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가야 했다. 오후가 되자. 서유는 일을 마치고 급히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면접장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여성 강유진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익숙함에 서윤의 걸음이 느려졌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제 면접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례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서윤의 목걸이에 머물렀다. 그 목걸이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유진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같은 은빛, 같은 반달 모양, 단지 방향만 반대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가 아닙니다. 두 개가 하나였던 물건입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왜 반쪽인지 묻던 어린 시절, 대답을 피하던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항상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던 그 말, 혹시 유진이 말을 멈췄다. 쉽게 꺼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윤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한미라입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미라, 낳게 되뇌었다. 오래전 잊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혹시 어머니께서 이 목걸이에 대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꼭 간직하라고만 하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다.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우연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손에 쥔 목걸이를 더 꽉 쥐었을 뿐이었다. 카페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반달이 서로를 향해 빛났다.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가까워지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에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서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카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두 개의 반달, 서로를 향해 마주보던 그 순간, 그리고 강유진의 흔들리던 눈빛,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다. 서유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말씀하신 확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손이 떨렸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늘 오후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조용한 개인 사무실이었다. 유진이 따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유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유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를 천천히 밀어놓았다. 이건 제 과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낡은 종이, 오래된 글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유진은 말을 이어갔다. 저는 어릴 때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원래 가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목걸이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이 목걸이는 원래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윤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들이 이어졌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 이유를 묻지 말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보였다. 오래된 입양 기록이었다. 출생지와 날짜,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성씨. 서윤의 눈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다. 낯설어야 할 글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저는 이 기록을 통해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서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늘 이 목걸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가끔 멀리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멀리 있는 누군가, 그 말이 오래된 기억과 겹쳐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유는 긴장한 채 유진을 바라봤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선택지였다. 만약 결과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다. 서윤은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봤다. 반달의 곡선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곧 검사 일정을 잡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시간은 오히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서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모든 것이 진짜라면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의 끝이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편 유진 역시 같은 시간 속에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곧 도착할 결과지 안에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서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카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두 개의 반달, 서로를 향해 마주보던 그 순간, 그리고 강유진의 흔들리던 눈빛,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다. 서유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말씀하신 확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손이 떨렸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늘 오후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조용한 개인 사무실이었다. 유진이 따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유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유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를 천천히 밀어놓았다. 이건 제 과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낡은 종이, 오래된 글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유진은 말을 이어갔다. 저는 어릴 때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원래 가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목걸이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이 목걸이는 원래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윤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들이 이어졌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 이유를 묻지 말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보였다. 오래된 입양 기록이었다. 출생지와 날짜,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성씨. 서윤의 눈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다. 낯설어야 할 글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저는 이 기록을 통해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서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늘 어묵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가끔 멀리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멀리 있는 누군가, 그 말이 오래된 기억과 겹쳐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유는 긴장한 채 유진을 바라봤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선택지였다. 만약 결과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다. 서윤은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봤다. 반달의 곡선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곧 검사 일정을 잡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시간은 오히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서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모든 것이 진짜라면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의 끝이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편 유진 역시 같은 시간 속에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곧 도착할 결과지 안에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에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연결, 그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강유진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면접관이 아니었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서유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자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서윤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니? 조용한 목소리였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어머니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거라.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설명했다. 면접장에서의 만남 목걸이,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낮게 중얼거렸다. 서윤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에는 무거운 세월이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원망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너희 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을까.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내 어머니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찾을 방법도 없었다. 몇 번이나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 너에게까지 그 짐을 넘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어머니의 침묵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유진, 그 이름을 아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아주 어릴 때 헤어진 자매였지. 서로를 잊지 않으려고 목걸이를 나눠 가졌다고 했어. 그 말에 서윤은 손에 쥔 펜던트를 바라봤다. 반달의 곡선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는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목걸이를 쥐고 울던 걸 나는 몇 번이나 봤다. 서윤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다. 몰랐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머니가 혼자 견뎌야 했던 감정들,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했던 바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서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미 이어진 인연이라면 피하려고 해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확신처럼 들렸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윤은 창가에 앉아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했는지.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더 이상 반쪽이 아닌 완전한 모습의 달이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서윤의 선택도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며칠이 흐른 뒤 한서윤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지만 그 안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끝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유진과의 만남, 그리고 밝혀진 관계, 그 모든 것이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연락이 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아니면 그 이유를 이어가고 싶은 걸까?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강유진이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 단단했다. 서윤아, 오늘 잠깐 시간을 낼 수 있겠니? 갑작스럽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번에는 회사도 카페도 아니었다. 유진이 지정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윤은 낯선 공기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오래된 나무 가구와 햇빛이 스며든 거실, 그리고 벽 한쪽에 놓인 사진들. 유진은 그곳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맙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여기 어디예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간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을 정리해둔 곳이기도 하고. 그 말에 서윤의 시선이 다시 사진 쪽으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었다. 어린 아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웃고 있는 표정이 어딘가 닮아 있었다. 서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가쪽으로 향했다. 이건 유진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우리야, 아주 어릴 때 찍은 사진. 서윤의 숨이 잠시 멈췄다. 사진 속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유진이었다. 유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모든 게 평범했고 그냥 함께 자라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복잡해.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듣겠습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졌어.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어. 가난, 병, 그리고 선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쳤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어. 유진의 시선이 멀어졌다. 기억 속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다른 집으로 보내졌고 이름도 바뀌었어.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지. 과거를 말하지 말라는 조건, 가족을 찾지 말라는 약속. 어린 나이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유진은 말을 이어갔다.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어. 아니, 잊어야 했어. 하지만 이 목걸이만은 버릴 수 없었어. 유진은 자신의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이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서윤은 자신의 목걸이를 바라봤다. 같은 곡선, 같은 빛, 그리고 같은 시간의 흔적.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잊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억, 그 무게를 혼자서 버텨야 했던 거지. 서윤의 눈이 젖어들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선택하려고 해.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그리고 그 선택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천천히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아, 나는 내 삶에 들어가고 싶다. 늦었지만 가능한 만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분명했다. 거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저도 아직은 서툴겠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에 유진의 눈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며 사진 위를 비추었다. 어린 시절의 두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장면 위로 지금의 두 사람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윤의 일상 가까이로 천천히 들어오려 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제안하는 정도였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다. 한서윤은 여전히 낯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챙긴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감보다는 어색함에 가까웠고 그 어색함 속에는 분명히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서윤을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다. 번화한 곳이 아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공간이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곳.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아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시간이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좀 어때?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니? 서윤은 물컵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인데 현실 같지 않은 느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나도 비슷했어. 그 말에 서윤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특히 내 어머니와 다시 연결된다는 사실이. 그건 내 인생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거지. 서윤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래서 나는 요즘 잃어버렸던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그게 내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싫지는 않아요. 그 말은 솔직했다. 유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꺼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새로운 가족과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외로움, 완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 서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유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가 있었다. 서윤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와의 기억, 병원에서의 시간, 그리고 혼자서 버텨야 했던 순간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다.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마음. 대화가 깊어질수록 둘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윤아, 하나 부탁해도 될까?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떤 건데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 줄 수 있겠니? 그 말에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그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유진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고맙다 다시 한번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날짜를 정했고 약속된 날 아침 함께 길을 나섰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차분했다. 말이 많지 않은 이동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익숙한 길, 여러 번 오갔던 장소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유진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천천히 바라봤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자리 앞에 섰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요. 유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이름이 적힌 작은 비석, 그리고 그 아래 잠들어 있는 시간. 유진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야.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현실. 서윤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땅을 살짝 짚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분명히 닿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의 감정이었다. 하늘 위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내려왔다. 마치 그 자리를 조용히 비추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자리 잡았다. 한서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고, 강유진 역시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 하나가 조용히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속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어느 저녁 유진은 서윤을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분위기였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 유진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서윤아,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서윤의 표정이 조용히 굳어졌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내 구호자가 되고 싶다.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직접적이었다.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보호자여. 낮게 되묻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학업이든 일자리든 치료비든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게도 있었다. 서윤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시간, 외할머니와 함께 지켜온 삶, 그리고 갑자기 제안된 새로운 길. 유진은 서윤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당장 결정을 내리라는 뜻은 아니야. 충분히 고민하고 내 마음이 편한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할 거야.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지.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서윤은 말을 이어갔다. 지금까지의 제 삶도 소중하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유진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유는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봤다. 이게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고맙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곁에 있을 거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웠다.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서유는 혼자 시간을 내어 동네 공원을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 어느 쪽이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랐다. 그때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이미 이어진 인연이라면 놓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말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간직했던 그리움. 서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닫아두지는 않겠다고. 그날 저녁 서유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 같이 가보려고요. 천천히라도.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충분했다. 유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두 사람은 완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2부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